지금 여러분 뭐든지 단정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자녀들은 사랑스럽습니다. 무얼 해도 사랑스럽습니다. 감정이 이런 거다. 그다음에 자녀 양육에 어떤 이런 팁들을 가지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좀 줄인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고요. 네, 세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의사소통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요 이야기인데요. 뭐 의사소통과 관련되어서 이제 정말로 아마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 의사소통의 경험은 세대를 이어 전수된다. 라는 거죠. 세대를 이어서 전수된다는 거를 정말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나의 의사소통의 방식은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자각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모로부터 이래서 나는 이렇지 않아야 되겠어 라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같은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은 나의 의사소통 방식을 자각하고 그러면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은 의식적으로 하면 그걸 의식화라고 그러거든요. 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다른 언어로 하면 해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촬영하면서 의사소통 이야기하는 거, 어머나 의사소통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근데 나 자각하면 좀 변할 수 있네. 이렇게 좀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고요. 저번에 촬영했던 사티어가 이야기했던 의사소통 방식 5가지 기억하시죠? 뭐였었죠? 자꾸 박 선생님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비난형이 있었고요. 네. 회유형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산만형. 그럼요. 산만형. 그 다음에 초이상형. 네. 그 다음 마지막 일치형. 일치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5가지가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주제를 줬습니다. 박 선생님에게. 아이들은 주로 또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좀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유형을 좀 관찰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활동하면서 아이들의 이제 대화를 살펴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례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스티커 붙이기 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 얘가 내 거 찢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무슨 일이야 했더니 얘가 나보고 종이를 갑자기 때려라고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대 친구가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아이들이 이거 정말 많이 하거든. 의자 까딱까딱 거리는 잘 안 고쳐져요. 이 습관을 가진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칠판에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뒤에서 꺼당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이제 머리랑 크게 이제 다치지는 않았는데 괜찮아 어쩌다가 이렇게 넘어졌어 이렇게 하니까 뒤에 있는 얘가 내 의자 당겼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 뒤에는 지금 야 네가 의자 뒤로 해서 내가 했잖아. 뒤로 해서 이제 내 자리에 오니까 내가 당겼잖아 이렇게 바로 나왔고, 세 번째 사례는 쉬는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피구 활동을 좋아하니까 피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한번 봤었거든요. 재밌게 하고 있길래 네, 한 학생이 이제 피구공을 맞았어요. 얼굴에 맞았는데 안경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감싸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괜찮나 이렇게가 저는 이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도 안 가고 이제 빨리 쉬는 시간 10분 안에 피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이러고 있으니까 피구를 애들이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달래주러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고 이 안경 얼마 전에 맞춘 건데 그래, 이러고 있으니까 한 명이 야 누가 안경 쓰고 오라 했나? 그래요. 요 3가지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이거는 그냥 그 관찰하는 겁니다. 이거가 주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 이제 의사소통의 5가지를 했는데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보는 관점은 3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네가 뭐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지금 내 욕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려면 나는 그 상황에 뭘 했느냐, 상황은 어떻게 전개됐느냐, 타인은 어떻게 전개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비난형은 주로 어디에만 관심 있겠습니까? 너. 그렇죠. 너 뭐 했느냐. 네. 초이성형은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초이성형 난가요? 아니요, 상황만 가요. 상황. 이 이 상황에서.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 음. 상황에는 왜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죠. 너 안경 왜 끼고 온 거야? 뭐 그렇게 걔를 비난하는 것뿐 아니라 상황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죠? 안경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해유형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누구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겠습니까? 타인을 보겠습니까? 나를 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나를 계속 이제 내가 그 상황에 개입 안 되고 타인도 피해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나에만 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조금 묘면할 것 같는. 산만형은 또 어디 갔겠습니까? 3만 5만 대 다 가있어요. 그렇죠. 상황, 타인, 나 네. 이 세 가지 어느 곳에 가야 될지 몰라 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사소통이 발생되는 배경은 상황, 나, 너다. 그러면 이 상황, 나, 너에서 그 욕구가 결국 이 욕구들은 어떤 거냐면 잘했으면 좋은 거잖아요. 잘했으면. 어떤 나도 잘하고 타인도 잘 그 상황 속에 서로 갈등 안 빚고 이루어지고 상황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바람이 나타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해유하고 산만하고 초이성형으로 아니면 비난하고.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이나 타인과 나의 관계에서 이제 일치형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일치형으로 갈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의 감정은 두 가지 사이에서 널뛰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월의식과 하나의 열등의식. 하나는 우월의식과 하나는 열등의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월의식을 가지는 것도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입니까? 나도 의식하고 타인도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에 네. 우월의식, 열등의식도 타인을 의식하고 그렇죠.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이고 나를 의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어디에서 널뛰기를 멈춰야 될까요? 상대방을 관찰하는 하는 것하고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을 그렇죠. 멈춰야 됩니다. 네. 실은 그렇게 해야 일치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는 아이들은 내가 조금 잘했으면 우쭐하고 내가 좀 못했으면 열등하죠. 그런데 집에서도 우쭐한 걸 칭찬하시고 열등한 거를 비난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가 더 우쭐이 더 열등한 것이 또 열등 이렇게 해서 시소도를 더 많이 탈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우쭐한 의식보다 또 아이들이 열등한 의식에 대한 관심을 부모님들이 안 가지셔야 됩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가지셔야 되냐면 아이들이 그 욕구에 마음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의사소통을 좀 해서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열등감과 우월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감정은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아이들 자체는 이미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이입니다. 그런데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을 자꾸 집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조장을 하면 좋은 것만 자꾸 열등의식은 자꾸 이제 억압을 하게 되니까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일치형으로 가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우리 아이는 자기 좋은 것만 하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래서 너 못한 것도 말해 그런데 말 안 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라고 하시는데 이미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애가 우월의식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관심을 자꾸 돌리는 거죠. 오늘 하루 뭐 먹었어? 관심을 안 가져서 아니면 뭘 먹었어? 오늘 하루 햇살과는 대화를 했어. 뭐 또 내지는 친구와의 시간은 좀 얼마였어? 아주 많은 질문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으로부터 아이들이 좀 자유로워지면 아까 그 5개의 유형 가운데 일치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아까 제가 감정에도 이야기했죠. 감정의 성취도 표현하지 않는 경우 있고 좌절도 표현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일치로 가기가 힘들다. 그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분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아이들이 일체형으로 가도록 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아이들이 우월의식도 가지 않고 열등의식도 갖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실은 우리는 우월을 하고 열등한 존재는 아니고 다 사랑스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박 선생은 아이들을 몇 살 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0? 60? 그죠? 아이들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 아이가 꽃이 피울 나이가 50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땐 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뭐든지 단정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자녀들은 사랑스럽습니다. 무얼 해도 사랑스럽습니다. 그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월한 거 나중에 되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열등한 거 나중에 되면 우월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지각 잘해. 근데요 나중에 되면 그게 여유로운 사학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쟤 너무너무 열심히 해. 근데 그것이 나중에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그 아이가 꽃이 필 때는 부모가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정말 자녀들은 그 자체로 사랑스럽다. 자녀들은 나도 그래 보고 있죠. 맞죠? 우리 엄마 우월하다 열등하다 안 보잖아요. 우리 아빠 우월하다 열등하다 안 보거든요. 그 자체로 엄마 아빠 좋아 이러잖아요. 그죠? 그 자체로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일치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뭐든지. 그래서 콩깍지가 끼우는 건 아니고요. 뭐든지 허용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박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원칙과 규칙이 있죠. 원칙과 규칙은 제가 도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배려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보시려면 다시 앞부분으로 가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네, 저도 보면서 계속 궁금한 점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죠. 네. 네, 하여튼 궁금한 점은 또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또 시간이 또 여유가 되면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또 한번 늘 진짜 실은 의사소통이에요. 실은 인생의 처음과 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의사소통의 깊이에는 감정이 있는 거고 욕구가 있는 거라 여러분들 정말 고민이 되실 건데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박에 해결이 안 됩니다. 네, 단박에 안 돼요. 속성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냥 꾸준히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마음의 저변의 밑바닥에는 아이들은 생명 그 자체로 사랑스럽다. 나도 생명 그 자체로 사랑스럽다. 의식을 늘 불러일으키세요.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멋진 부모로서 또 멋진 자녀들을 내 품 안에서 잘 키워서 훨훨 독립적인 존재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7월 날씨가 무더운데 박 선생님 하고 싶은 이야기. 저는 마지막에 이제 우월과 열등 여기에서 벗어나는 질문들을 하기 위해서 그 질문들을 오늘 가는 길에 10가지를 생각해서 가야 되겠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 연습이 저도 잘 안 되어 있으니까 네.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우월과 열등의식에서 내려놓으려면 눈을 조금 감아야 됩니다. 자꾸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더운 여름 잘 견뎌내시고 또 자녀들을 또 내지는 또 다른 손자나 손녀를 키우시는 것들이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8월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